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한 중학생이 수업 중인 선생님 옆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는 영상이 SNS에 공개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전남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수업이 진행 중인 교단에 들어 누워 휴대전화를 하고 상의를 벗은 채 수업을 듣는 학생. 교권 하락에 민낯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 5년간 전남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모두 451건입니다. 교사를 향한 학생의 폭언과 욕설이 대부분입니다. 해마다 100건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발생했는데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이 줄었던 2020년과 2021년에도 교권 침해는 여전했습니다. 자존심, 자존감 이런 것들이 정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경력이 많으신 선생님들은 그 충격이 더 크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명예퇴직을 한다거나 이런.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해도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는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별 휴가를 사용하거나 심리 상담을 받도록 제도가 갖춰져 있지만 현장에선 적용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특별하고 오히려 쓰면 수업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 수업을 누군가가 대신해야 될 텐데 그럼 동료들한테 이게 일종의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교권 침해 사후 처리에 중점을 두기보다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차원의 방안을 도교육청이 고민을 해야 된다. 또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사나 학부모나 학생이 어느 한 곳 피해받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원해주고. 최근 국회에서는 교사를 때리거나 욕한 학생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교권 보호를 구체적으로 법제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광주와 여수 등에 물을 공급하는 주암댐과 수어댐의 가뭄 대응 단계가 가장 높은 심각으로 격상됐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섬진강수계 주암댐 유역에 올해 내린 비는 700mm로 예년 대비 63%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가뭄이 심해질 상황에 대비해 가뭄 대응 단계를 심각으로 높이고 광주시와 여수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산업단지에 절수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2월 광양의 한려대학교가 문을 닫은 뒤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의과대학 유치 등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이 됐지만 이미 남은 건물과 터가 민간에 매각되면서 이마저도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붉은 벽돌로 쌓아 올린 건물들. 개강을 앞두고 활기가 돌아야 할 캠퍼스는 황량하기만 합니다. 지난 2월 말 폐교한 광양의 유일한 4년제 대학, 한려대학교입니다. 설립자 비리와 학생 감소가 겹치면서 재정이 흔들렸고 결국 파산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접근할 수 없게 철제 가설물이 높게 설치돼 있고 자물쇠로 굳게 잠겨져 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은 뿔뿔이 흩어지고 건물과 땅만 남았습니다. 남은 자산을 두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의과대학을 유치하거나 교육시설로 활용하자는 안을 내놨습니다. 이 공간이 용도 변경을 해서 개인의 사적인 이익으로 전환되는 용도가 아니고 광양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적인 공간. 하지만 학교가 문을 닫고 얼마 뒤 부동산 임대법인과 개인들이 대법원 공개 입찰로 이를 사들였고 4월 말 다시 서울의 한 대형 신탁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대단지 아파트 개발 등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좋지 않을까요? 이게 나쁘지 않죠. 그 바로 앞에가 지금 당내지구다고 그 아파트 들어서고 있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 교육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이와 관련해 신탁사 등으로부터 용도 변경 등 별다른 제안이나 요청을 받은 건 없다며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남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추가 설치됩니다. 전라남도는 사업비 120억 원을 들여 공공산후조리원 3곳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고 오는 10월 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12월 초까지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첫 개원한 전남 공공산후조리원은 해남과 강진, 순천 등 5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말까지 2,800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경전선 도심 통과 문제가 순천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순천시는 이번 주가 고비라며 정부와 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어제 경전선 도심 통과 반대 의견을 재차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도심 통과 반대와 우회 노선을 건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지금은 원점으로 되돌려 재검토할 시기로 대통령의 결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가 문제 해결의 최대 고비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또 지역에서 요구하는 우회 노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오를 대로 올라버린 물가는 주춤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물가 속 식자재값 상승으로 음식점들도 줄줄이 메뉴 가격을 올리면서 시민들의 경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둔 여수의 한 대형마트. 장을 보러 온 한 여성이 오이 판매대 앞을 서성이면서도 물건을 쉽게 카트에 담지 못합니다. 지난달 여수시가 조사한 오이 3개 평균 가격은 4,274원. 한 달여 만에 2,277원에서 87.7%가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오르니까 사기가 힘들죠, 서민들은. 재래시장에서 싼 것은 있고 또 여기가 또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사요 그냥. 조기 가격도 마리당 1,000원에서 1,377원으로 37.67% 상승했고 감자는 킬로그램당 4,476원에서 5,706원으로 27.48% 올랐습니다. 뭐 여름 고추 하나도 뭐 진짜 이렇게 너무 비싸가지고 들었다 놨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명절이면 출시되는 선물 세트에도 손님들의 발길은 뜸합니다. 대형마트 측은 물가가 상승하면서 현장 구매보단 할인을 해주는 사전 예약으로 선물 세트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전 예약 기간 내에 프로모션을 적용한 상품 구매 수요가 작년 대비해서 약 50% 이상 고객 수요가 증가하는. 올해 초부터 꾸준히 상승해온 물가가 추석이 다가오면서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물가로 인해 지난달에만 여수 지역 음식점 296곳 중 15%인 46곳이 메뉴 가격을 인상했고 인하한 음식점은 2곳에 그쳤습니다. 가뭄과 같은 그 이상고온과 그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따라서 농산물 등 식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음식점 가격이. 추석 물가 상승이 우려되자 여수시 등 지자체는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제공하고 전라남도는 지역 농특수산물 쇼핑몰 남도장터에서 할인 행사를 이어가는 등 지자체들도 추석 물가 잡기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남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 보수에 대한 재심의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남지역본부는 어제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최저임금 상승률이 5%, 올해 물가 상승률이 7%인데도 윤석열 정부가 책정한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1% 남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남지역본부는 법인세 인하와 부자 감세 등을 추진한 윤석열 정부가 재정 악화에 따른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보수 책정과 공무원 보수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른바 안심 전환 대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변동금리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비교적 금리가 낮은 중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인데요. 다음 달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집값이 크게 오른 지난 2년. 주택담보대출은 광주 전남 지역에서만 4조 4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대출 잔액이 30조 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80% 정도가 변동금리 대출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변동금리가 지금 멀뚱했었고요. 근데 최근에는 좀 고정금리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로 보이긴 해요. 비율로 따지면 그 정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리 급등기,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는 상황.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나 고정혼합금리로 쓰고 있는데 집값이 4억 원 이하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다음 달부터 신청을 받는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금리 조건은 최저 3.7%에서 최대 4%까지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전 상담을 거쳐 다음 달 15일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그 해당 은행에다가 바로 신청을 하셔서 받으시면 되고, 나머지 그 금융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제 공사 쪽으로 문의를 하셔서 이렇게.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담 경감 대책의 하나로 지난 2015년과 2019년에도 두 차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 광주 전남에서만 약 1조 원 정도의 대출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이 됐는데 이번에는 시중금리의 인상폭이 더 커 대출을 갈아타려는 대상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나주 영산강유역의 마한시대 고분에서 석광묘 2기가 나란히 발견됐습니다. 당시 마한의 중심 세력이었던 반남 세력은 주로 옹관묘를 썼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에 발견된 고분에 학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나주 동강면 일대에서 발굴된 마한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고분입니다. 고분 정중앙에 돌로 둘레를 쌓은 석광묘 2기가 나란히 축조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옹관묘, 그러니까 항아리묘 8기가 함께 발굴됐습니다. 추정되는 축조 시기는 5세기 중후반. 당시 마한의 지배 세력인 반남 세력이 주로 옹관묘만 썼던 것에 미뤄보면 새로운 묘장 풍습이 확인된 셈입니다. 어떻게 보면 옹관묘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석실로 가는 과도기적인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발굴팀은 8기 옹관 가운데 3기가 석곽을 만드는 과정에서 동시에 묻힌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산강 유역에서 여러 기의 옹관이 순장된 사실이 보고된 적이 없어 이 시기 순장이 이루어졌던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석곽과 동시에 이 옹관이 매장된 경우는 영산강 유역에서 확인된 바가 사실 없었고, 이러한 매장 풍습 같은 경우는 가야에서. 하지만 순장은 강제성과 위계성이 전제가 돼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같은 시기 더 큰 규모의 고분에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여서 학계의 추가적인 조사와 논의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 가운데 전남 지역 관련 예산이 8조 2,03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광주 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 1,084억 원, 여수 화태 백야 연결도로 건설 640억 원, 여수 남해 해저터널 건설 486억 원 등입니다. 전라남도는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설립과 고흥 우주발사체 복합단지 조성 사업비 등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비 확보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시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 달 9일부터 나흘 동안 24시간 종합 상황실을 구성하고 6개 분야 대책반 344명의 인원을 투입해 재난재해, 도로교통, 보건, 진료 등의 분야에 대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 추석 명절 기간까지 성수품 16개 품목,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물가 인상이 예상되는 주요 품목과 업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할 방침입니다. 고흥군이 군민들의 생활 속 아이디어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고흥군민 아이디어 공모에 나섭니다. 이번 공모전은 군민들의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모 분야는 복지와 인구 청년, 일자리 정책, 경제와 문화 관광, 지역 개발 등 군 업무 전반에 관련한 5개 분야입니다. 고흥군은 창의성과 경제성, 적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 시상할 계획이며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 행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여수시가 8년 연속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 브랜드 대상 해양관광도시 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여수시는 한국브랜드 경영협회가 주관해 전국 31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올해 해양관광도시 부문 대상을 받아 8년 연속 수상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여수시는 365개의 섬과 여수 밤바다, 풍성한 먹거리, 이순신 스토리텔링 등 빼어난 자연경관과 다채로운 관광 콘텐츠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남의 친환경 부표 교체 사업이 올 연말까지 30%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에서는 모두 5,440만 개의 스티로폼 부표가 친환경 부표로 교체돼야 하는데 고흥 70만 개, 완도 92만 개 등 올해 300만 개가 교체되면 올 연말까지 누적 1,593만 개가 친환경 부표로 바뀔 전망입니다.